여러분, 기술이 세상을 다 바꿨다고들 하죠. 그런데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꽉 쥐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지도입니다. 오늘 팀 마샬의 책 지리의 힘을 가지고 지도가 어떻게 나라들의 운명을 정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신이시여, 왜 우크라이나엔 산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와, 오늘 우리가 할 얘기를 정말 딱 보여주는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한 나라의 리더가 신한테 산맥을 달라고 그렇게 빌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지리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뭐 인터넷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세상 참 좁아졌다. 지리 같은 건 이제 별거 아니라고요. 근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사실 우리 모두는 지리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념? 그거 변하잖아요. 리더요. 왔다가 또 갑니다. 근데 산이란 강, 바다는요, 수천 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바로 이게 팀 마샬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지리야말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에이, 21세기에 무슨 강 하나, 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돈 문제부터 군사 전략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결정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 지리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한테 이 어마어마한 땅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저주였을까요? 러시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요, 바로 이 북유럽 평원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땅.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자들한테는 그냥 하이패스, 열어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거대한 산맥이 딱 막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서쪽 국경이 항상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평원을 통해서 러시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33년에 한 번꼴이었대요. 와, 이제 아까 푸틴이 왜 그렇게 산맥을 찾았는지 그 한탄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근데 러시아의 고민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바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바로 부동항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구가 얼어버리면 바다로 무역도 못하고 군함도 못 내보내잖아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항을 갖는 게 수백 년 동안 러시아의 수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 때문에 고생한 러시아가 있다면 정말 정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대한 요새, 미국이죠. 미국이 받은 지리적 축복은요, 이건 뭐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동쪽엔 대서양, 서쪽엔 태평양, 이 거대한 바다가 침략을 막아주는 해자 역할을 해줬고요. 나라 안에는 비옥한 땅에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들이 있어서 물건 실어 나르기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작부터 게임의 판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래라고 불리는 일이 터집니다. 바로 이 금액으로요. 정말 믿기지 않는 헐값에 미국은 아예 대륙의 주인이 될 기회를 잡게 돼요. 803년 루이지애나 매입. 이건 정말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죠. 이 거래 하나로 국토가 순식간에 2배로 늘어났고요. 미시시피 강 전체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이걸로 미래의 초강대국이 될 발판을 그냥 완전히 굳혀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 똑같은 지리의 법칙이 바로 오늘날 중국 같은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야망도 결국엔 이 지리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어요. 크게 보면 딱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인구가 빽빽한 한족 중심부를 확실하게 장악한다. 둘째,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같은 넓은 땅을 완충지대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는 땅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바다로 뻗어나가는 진짜 해양 강국이 되는 거죠. 이 단계들이 전부 지리적인 약점을 극복하려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어 티베트는 중국의 큰 강들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거대한 급수탑인 셈이고요. 신장은 석유랑 광물이 엄청나게 묻혀 있고 또 중앙아시아 쪽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남중국해로 나가는 건요? 당연히 에너지 자원이랑 중요한 바닷길을 확보하려는 큰 그림인 겁니다. 자, 이렇게 땅과 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인 경쟁의 무대, 그 지도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리가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면 미래의 새로운 영토, 새로운 전쟁터는 어디가 될까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인류는 계속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또다시 지리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지금 녹고 있는 북극, 그리고 저 너머의 우주.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바닷길과 자원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우주는 어떻고요? 특히 지구적 궤도는 통신, 정보,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수천 년 된 지리의 법칙이 무대만 바꿔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떤 나라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지리적인 한계와 기회를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